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한 말 때문에 집안이 쪼개졌고 친구에게 한 말 때문에 30년 우정이 끝났으며 이웃에게 한 말 때문에 동네에서 고립됐습니다. 이건 유산으로 줄 거야. 우리 아들이 얼마 버는지 알아? 그 집 며느리가 말이야.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10가지,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 묻어두세요. 이 비밀만 지켜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10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자녀들에게 유산 분배 계획을 미리 말하지 마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나중에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형제자매도 부모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은 집을 받고 너는 예금을 받아라. 이 말 한마디가 형제를 원수로 만듭니다. 왜 형만 집을 받아요? 집값이 훨씬 비싼데. 동생은 대학원까지 보냈잖아요. 나는 고졸인데. 비교가 시작됩니다. 계산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이미 유산을 나눠 갖는 상상을 합니다. 더 문제는 배우자들입니다. 며느리가, 사위가 끼어듭니다. 당신 동생만 좋은 거 받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불공평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형제 싸움으로 번집니다. 부모가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75세 김정숙 씨,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수 씨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아들 준호 씨는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정숙 씨는 명절에 두 아들 내외가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이도 있으니까 미리 얘기해 둘게. 서울 아파트는 큰애한테 주고 지방에 있는 상가는 작은애한테 줄 거야.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니까 나중에 싸우지 말고. 정숙 씨는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세가 6억, 지방 상가도 6억 정도니까요. 하지만 큰며느리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상가는 월세 나오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아파트는 월세 안 나오는데 이게 공평한가요? 준호 씨 아내도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댁은 어머니 병원 모시는 것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만 계속 내려와서 모시는데. 명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 씨는 동생이 더 받으려고 트집 잡는다고 생각했고 준호 씨는 형님 댁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숙 씨는 두 아들이 싸우는 걸 보며 후회했습니다.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있을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 문제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맞는 말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우애 좋은 형제라도 돈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정숙 씨가 그 말만 하지 않았다면 두 아들은 지금도 명절마다 모여서 웃고 떠들었을 겁니다. 유산은 본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변호사나 유언장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형제자매 간 경제력 차이를 비교하며 말하지 마세요. 큰애는 잘 벌고 작은애는 별로더라.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끼리 경제력이 다른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는 대기업 다니고 누구는 자영업하고 누구는 프리랜서 일합니다. 수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 형제 사이에 금이 갑니다. 잘 버는 자식은 우쭐해지고 못 버는 자식은 주눅듭니다. 더 심각한 건 친척들한테 이 말을 할 때입니다. 큰애가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1억 넘어. 작은애는 장사가 안 되나 봐.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면 친척들이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명절 때 형제를 만나면 달리 대합니다. 잘 버는 형에게는 형님 요즘 잘 나가신다면서요? 하고 못 버는 동생에게는 요즘 장사 어때? 하며 동정합니다. 형제 사이에 서열이 생깁니다. 68세 박철수 씨, 사남매 중 장남입니다. 동생들은 각자 다른 일을 합니다. 둘째는 중소기업 과장이고 셋째는 식당을 운영하며 막내는 학원 강사입니다. 어머니는 친척 모임에서 자주 자랑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돈 제일 잘 벌어. 회사 임원까지 했었어. 철수 씨는 처음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동생들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형님은 돈 많이 버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우리는 형님처럼 여유 없어서. 철수 씨가 뭘 제안해도 동생들은 시큰둥했습니다. 형님은 돈이 많으시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철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본인이 자랑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한 말인데 왜 자기한테 화풀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형제 모임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동생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어머니는 그게 뭐가 문제야, 자랑스러워서 한 말인데 하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와 동생들 사이의 거리는 이미 벌어진 후였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형제를 갈라놓았습니다. 형제는 원래 평등합니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비교하는 순간 서열이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기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다른 자식과 비교하며 말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배우자의 과거 실수를 자식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 쌓인 감정, 이해합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몰라. 어머니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말들 자식한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는 둘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쪽 부모가 다른 쪽 부모의 흉을 보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더 심각한 건 부모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어머니가 사실은 저런 면이 있었구나. 존경하던 부모가 순식간에 평가 대상이 됩니다. 70세 최영자 씨,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영자 씨가 몇 년간 식당 일을 하며 빚을 갚았고 그 후로는 남편이 직장을 잡아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난 어느 날 며느리와 이야기하다가 그만 말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어.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했지. 며느리는 듣고만 있었지만 옆에서 듣던 아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얘기 왜 지금 하세요?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며느리는 알아야지. 아들은 그날 이후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그런 무리한 사업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일을 아들이 지금 와서 들먹이니 황당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더 어색해졌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아들한테 말하는 바람에 내가 무시당한다며 섭섭해했고 영자 씨는 내가 고생한 건 사실인데 말도 못하냐며 억울해했습니다.
아들은 부모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가 됐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버지가 불쌍하고 아버지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섭섭해합니다. 영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냥 내가 입 다물고 있을걸. 굳이 왜 그 얘기를 꺼냈을까? 하지만 이미 아들의 귀에 들어간 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둘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자식을 끌어들이는 순간 가족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과거의 실수는 당사자끼리만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 친구의 집안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친구가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들어주고 위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야, 너 그거 알아? 김 씨 집안에 큰일 났대. 박 씨 아들이 이혼했대. 최 씨가 암 선고받았대. 이런 말들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어떻게 느낄까요? 본인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동네방네 퍼진 걸 알게 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말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떠들고 다녀.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72세 이명희 씨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 정희 씨와 40년을 지냈습니다. 정희 씨는 어느 날 명희 씨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명희야, 우리 아들이 이혼한대. 며느리가 다른 남자 만났대. 명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걱정 많이 되겠다. 정희 씨는 한참을 울고 나서 말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명희 씨는 당연하지,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명희 씨는 다른 동창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정희 소식 들었어? 아들이 이혼한대. 며느리가 바람났대. 동창들은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그 집 아들 착하던데. 정희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희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말한 거지? 명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몇 명한테만, 너한테만 얘기했다고 했잖아.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서 말했는데 그걸 돌리고 다녀. 정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정희 씨는 명희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동창 모임에서도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는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친구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순간 신뢰는 사라집니다. 친구의 불행은 듣고 위로하는 것까지만 해야 합니다. 5번째, 배우자 욕을 자식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50년, 60년을 함께 살다 보면 불만이 쌓입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돈 관리를 못해서, 어머니가 고집이 세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자식한테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는 둘 다 소중합니다. 한쪽 부모가 다른 쪽을 깎아내리면 자식은 혼란스럽습니다. 더 심각한 건 부모를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래 무능한 사람이구나. 어머니가 성격이 그렇게 안 좋았구나. 존경하던 부모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73세 강미숙 씨, 남편과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꼼꼼하지 못해서 젊었을 때 사업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미숙 씨가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나중에 남편이 직장을 잡으면서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와 이야기하던 어느 날 그만 말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버지가 사업을 몇 번이나 망했어.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 며느리는 듣고만 있었지만 옆에서 듣던 아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얘기 왜 지금 하세요? 사실인데 뭐. 며느리도 알아야지 시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들은 그날 이후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버지가 말하면 대충 듣고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판단력이 없으시니까 아버지가 뭔가 제안하면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사업도 몇 번 망하셨다며요?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일을 아들이 왜 지금 들먹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요? 사실대로 말했죠. 당신이 사업 망쳐서 내가 고생한 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요? 아들이 나를 무시하잖소. 부부 사이는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도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하면서도 어머니 고생한 게 사실이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절 때 가족이 모여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미숙 씨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꺼냈을까? 그냥 나만 알고 있을걸. 하지만 아들의 귀에 들어간 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다. 맞습니다. 미숙 씨가 말을 아꼈다면 아들은 아버지를 계속 존경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한마디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쌓인 감정은 부부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을 끌어들이는 순간 가족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배우자의 단점이나 과거 실수는 당사자끼리만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는 배우자를 세워주세요. 그게 자식한테도 배우자한테도 본인한테도 좋습니다. 6번째, 이웃에게 자녀의 성공이나 재산을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요. 우리 딸이 집 샀어요. 이웃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듣는 사람한테 상처가 됩니다. 본인 자식은 취업도 안 됐는데 남의 자식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겉으로는 축하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이 쌓이면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동네에서 고립됩니다. 73세 박영숙 씨 아파트 단지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삼성 들어갔어요. 이웃은 축하해요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 집 아들은 취업 준비를 몇 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아파트를 샀을 때도 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강남에 집 샀어요. 30평짜리요. 이웃들은 점점 영숙 씨를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대화를 안 했습니다. 영숙 씨는 이상했습니다. 왜 다들 나를 피하는 거지? 어느 날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애들은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못했어요. 영숙 씨 아들 자랑 들으면 우리가 초라해져요. 영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본인은 자랑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쁜 마음에 나눈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교가 되고 상처가 됐던 겁니다. 영숙 씨는 그 후로 조심했지만 이미 이웃들과의 관계는 멀어진 뒤였습니다. 자식 자랑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웃들한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그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순간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진짜 축하해 줄 사람한테만 조용히 알리세요. 7번째, 건강 문제를 주변에 지나치게 말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혈압이 오릅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면 건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본인의 아픈 곳을 너무 자주, 너무 자세히 말하면 문제가 됩니다. 나는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혈압약을 3가지나 먹어. 병원 다니느라 한 달에 몇 번씩 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봅니다. 나이 든 사람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의견도 무시당하고 결정권도 잃게 됩니다. 69세 조영철 씨, 친구 모임에서 자주 건강 얘기를 했습니다. 나 요즘 당뇨 때문에 약 먹는데 혈당이 잘 안 떨어져. 무릎도 안 좋아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친구들은 처음엔 걱정해줬습니다. 그래,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 하지만 만날 때마다 영철 씨가 아픈 이야기만 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하면 영철 씨를 빼고 연락했습니다. 영철이는 무릎 안 좋다잖아. 부담 주지 말자. 모임 장소를 정할 때도 영철 씨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영철이는 어차피 멀리 못 가니까 우리가 정하자. 영철 씨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왜 나를 빼고 결정하는 거지? 하지만 친구들 입장에서는 영철 씨가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려한 거였습니다. 영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픈 얘기를 너무 많이 했구나. 건강이 안 좋아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조용히 관리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을 더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약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면 무시당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해야 합니다. 8번째, 친척에게 돈 빌려준 사실을 다른 친척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친척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다른 친척들한테 말하는 건 문제입니다. 나 조카한테 500만 원 빌려줬어. 사촌 동생 사업 자금 대줬어. 이렇게 말하면 돈 빌린 사람이 곤란해집니다. 친척들이 다 알게 되면 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친척들이 불만을 갖는 겁니다. 왜 조카한테만 돈을 빌려줘? 나도 어려운데 나한테는 왜 안 빌려줘? 질투와 시기가 생깁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도 빌린 사람도 다 불편해집니다. 71세 김만수 씨, 조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만수 씨는 친척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조카 사업 자금 좀 도와줬어.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만수 형님은 돈이 많나 봐. 우리한테는 왜 안 빌려주고 조카한테만 줘? 조카는 친척 모임에 나오기 민망해졌습니다. 삼촌이 왜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저 돈 없는 사람으로 찍혔잖아요. 만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너 도와준 게 자랑스러워서 한 말인데. 자랑스럽긴 뭐가 자랑스러워요. 저 창피해 죽겠어요. 조카는 그 후로 만수 씨를 피했습니다. 돈도 제때 갚지 않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빌려주고 말걸. 돈 문제는 당사자끼리만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순간 관계가 복잡해지고 감정이 상합니다. 도와준 게 오히려 원수를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9번째, 과거의 연애나 이성관계를 배우자에게 말하지 마세요. 결혼 전에 만난 사람, 좋아했던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배우자한테 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 젊었을 때 은희를 좋아했었어.
결혼 전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배우자는 평생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았나?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나? 의심과 질투가 시작됩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라도 이 말 하나로 흔들립니다. 74세 이동훈 씨와 아내 순애 씨 결혼한 지 50년입니다. 어느 날 저녁 TV에서 옛날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동훈 씨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저 여배우 내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여자랑 닮았어. 순애 씨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 결혼 전에 잠깐 좋아했던 사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그럼 왜 말해요? 순애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한테 본인이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보다 예뻤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하죠. 당신이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그날 밤 순애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워 있는데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 중에 거짓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여자를 아직도 생각하는 건 아닐까? 동훈 씨는 며칠 후 사과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어. 미안해. 하지만 순애 씨 마음속에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세요. 결혼 전 일은 배우자가 몰라도 되는 일입니다. 솔직함이 미덕인 건 맞지만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진짜 배려입니다. 10번째,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느낀 안도감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남의 불행을 보면 우리는 괜찮아서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저 집은 아들이 사고 쳤는데 우리는 괜찮아서 다행이야. 저 사람은 암 걸렸는데 나는 건강해서 감사해.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저 사람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구나. 신뢰가 깨집니다. 77세 윤경숙 씨,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치매 초기래. 요즘 병원 다니고 있어. 경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정해서 다행이야. 치매 걸리면 정말 힘들잖아. 친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나는 불행하고 당신은 행복하다는 거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당신은 본인 자랑하네. 친구는 자리를 떴습니다. 경숙 씨는 황당했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하지만 친구 입장에서는 상처였습니다. 힘든 상황을 털어놨는데 상대방이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건 공감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경숙 씨는 그 친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경숙 씨를 멀리했습니다. 경숙이는 남의 불행을 보고 안심하는 사람이야. 경숙 씨는 억울했지만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남의 불행을 내 행복의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건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겁니다. 경숙 씨가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했다면 관계가 깨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안도감을 표현하면서 친구를 비교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불행을 말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힘들겠다, 많이 걱정되겠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본인이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불행 앞에서 본인의 행복을 말하는 건 폭력입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 말 때문에 관계가 어긋나지는 않을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말을 아낀 덕분에 관계가 편안해졌다는 걸, 침묵이 지켜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말하고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말을 참았더니 관계가 좋아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입 밖에 내지 말았어야 했던 말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경험담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소중한 관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